전국 25개 지역 100개 상업계열 특성화고를 대표하는 100명의 학생들이 경제 퀴즈 대결을 펼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여의도 KBS에 모였습니다. 과연 도전 경제 골든벨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저의 자격증을 걸고 골든벨에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제가 남지 않겠어요? 골든벨 화이팅! 문제가 남느냐? 도전 경제 골든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김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다입니다. 차다야 아나운서가 오늘부터 도전 골든벨의 새 MC가 됐습니다. 네. 일단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MC가 되겠다 각오를 좀 네. 말씀해 주시죠. 평소에 제가 학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이렇게 말이 꼬일 정도로 정말 떨리고 또 설레는데요. 네. 앞으로 정말 친근한 MC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차다야 아나운서가 조금 운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왜요? 오늘 나온 친구들이 정말 쟁쟁한 실력을 가진 그리고 실력자들만 모아놨거든요. 들으셨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대표하는 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100명이 모두 여기 모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만큼 오늘 열띤 경쟁이 예상되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경제 퀴즈 실력을 보여줄지 다 함께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참 골든벨 욕심이 오늘 나거든요. 네. 여러분 어때요? 자신 있나요? 네. 네, 오늘의 주인공들 바로 소개해드리죠. 전국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온 100명의 도전자와 응원단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작은 게 못돼 짧으면 어때 괜찮아 꽃보단 너야 예쁘다 남들보다 속도 길고 또 배도 길어 예쁘다 하니 예뻐졌나봐 괜찮다 하니 바람났나봐 하나 아냐 끝난 게 아냐 헤어진 게 아니야 그래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또 못 참는 게 딱 하나 있어 너잖아 알잖아 투명한 내 여자 손대지 마 나만 보던 your eyes 속눈썹에 빠져버린 your name 오는 길 알잖아 난 여기 있어 제가 처음 진행하는 오늘 도전 경제 골든벨에서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이것은 금이다. 승자는 이것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이것에 끌려 산다.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단서죠. 이것은 금이다. 이것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금이다. 뭐가 금일까요? 뭐가?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돈, 세금, 시간. 정답은 시간입니다. 이나영 어디서 왔어요? 아, 저는요. 아니,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저는요, 요거 하나로 알겠네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요. 소쿨과 소하시 공주라는 대구에서 왔어요. 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대구 더위가 최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하 예. 그러고요. 대구 사람들이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소쿨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1번 문제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어떤 각오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비장한 각오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번에 반부패 청렴사에
정착을 위한 네. 삼행시 짓기에서 네. 3위를 했거든요. 그런 대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대회예요? 저희 학교에서만. 학교에서. 차다의 언니의 이름으로 삼행시 즉석에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기다릴게요. 하면 다 가능해요. 차. 차차차. 춤이 안 빠져요. 다. 다 함께 차차차. 해. 해성같이 나타났다. 골든벨 울리라 화이팅. 오. 고마워요. 야, 골든벨에 또 응용까지 해가지고. 제가 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제가 노래를 또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제 풀까 날 처음으로 너를 만나 진행이 서툴지 모르지만 저기 있은 MC보다 네가 만난 모든 MC보다 더 많이 노력할게 골든벨 울리자 I believe you 이런 달콤한 말 매주 해주고 싶은데 나는 여기 있는 MC 되어 골든벨 울리고 싶은데 너희가 도와줄래 얘들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것의 의무를 지닌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국가 공동체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이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세금을 좀 안 내려고 이리저리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잘 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을 잘 내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네.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예를 들면 대학 장학금을 주던가 네. 반값 등록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부모님이 세금을 열심히 냈으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좋겠네요. 좋은 방법이고. 은비 양도 나중에 부자가 되면 세금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나 많이 낼 거예요. 많이 낼 거예요? 오히려 많이 낼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어떤 한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세금은 부메랑이라고 해서 제가 낸 만큼 나중에 돌아온다고 해서 꼬박꼬박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칭찬받아야겠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는 국가 유지를 위해 국민이 주세를 납부할 의무죠. (5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음악 먼저 들어주세요. 어린이 창구 어여쁜 언니 웃으며 주며 어유부자군. 어린이 창구의 어여쁜 언니는 웃으며 무엇을 주었을까요? 부자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답판을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자, 볼까요? 지수군은 어떤 답으로 노래를 완성시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어린이 창구 어여쁜 언니 웃으며 카드 주며 아유 부자군.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 쓰며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 창구 어여쁜 언니 웃으며 통장 주며 어유부자군. 정답은 통장입니다. 청소년들의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전 골든벨이 만든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도전 경제 골든벨의 골든북은 역사 속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동서양의 역사와 세금 제도의 의미, 그리고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가죽 가공업자나 세탁업자에게 이상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당시 이들이 공중 화장실에서 수거한 이것으로 양가죽을 가공하거나 세탁물에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로마 황제가 신설한 이 세금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답을 바로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표정이 오늘 출전자 중에 가장 밝고 예뻐요. 마치 골든벨을 울린 듯한 이 기쁜 표정. 그래요. 답을 본인의 입으로 크게 한번 읽어줘 보겠어요? 변세. 본인도 차마 웃겨서 말을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세를 그러면 주로 부과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에게?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막 폭식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기아도 많이 생기고 네. 굶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그럼 더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요? 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니까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조금 내고. 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있어요? 서민한테 좀 가까운 공인회계사가 돼서 그 사람들도 이제 재무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돈을 아껴 쓰고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정답은 오줌입니다. 네, 오줌세 정답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금으로 물건을 산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의 최소 발행 금액은 얼마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원, 10원, 100원, 1000원. 2008년 6월까지는 한 건당 5,000원 이상이었는데 2008년 7월부터 대폭 금액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기도 네 가지 모두 금액이 아주 낮죠. 답판을 확인하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자, 답은 뭘까요? 정답은 1원입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특별한 분들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 연안부두에서 수산업 유통업을 하는 박경서 대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는 그는 2011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입니다. 불우이웃 돕기도 벌써 10년째. 그가 사회공헌과 납세를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법만큼 세금을 내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깜깜한 수산시장에도 국민의 당연한 행복을 실천하는 기부천사 할머니가 있습니다. 젓갈 장사로 평생 모은 돈을 학생들에게 기부한 할머니는 오늘도 기쁨을 나누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배움을 온 세계 인구 아기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을 주는 걸 배우겠다고, 주는 걸 배웠다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돈 벌면은 책 한 권이라도 남을 사주겠노라고. 그게 저희들 꿈이다. 나누면은 그런 편지 받을 때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그래서 나누는 기쁨이 최고 좋은 거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이곳엔 기부천사 할머니가 기뻐할 저축왕 어린이가 있습니다. 저축왕이 있다는데 누구예요? 박민건이요! 저축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축왕 박민건입니다.
여기요. 민건이의 보물 1호인 통장. 조금은 낡고 바랜 통장엔 어떤 꿈이 들어있을까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제 등록금으로 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하루 1,000원씩 민건 어린이의 꿈이 차곡차곡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한 초등학생의 작품입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 든든한 이것 혜택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구분을 지어서 이것 혜택을 주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고요. 정부는 항상 국민들의 이것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답안을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답안 들어주세요. 복지가 대부분입니다. 복지 맞습니까? 정답은 복지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 대부분에는 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 단계마다 증가되는 가치의 부분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데요. 어떤 상품의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되는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간접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하고 좀 가까워서일까요? 문제가 나가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빠르게 답안을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답안 들어주세요. 여덟 학생의 답안은 모두 같은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정답을 맞춰봅니다. 정답은 부가가치세입니다. 8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쉽게 탈락한 92명의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드립니다. 도전 경제 골든벨 20번 문제까지 8명 승전. 도전! 한 번 더! 첫 번째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감자가 나왔습니다. 감자. 이 감자만 가지고 정답을 맞힌다 하면 100명의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감자. 첫 번째 키워드 감자에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한 답. 답안을 들어주십시오. 자본. 어떻습니까? 자본. 정답 아닙니다. 네, 자본.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개미가 나왔죠? 감자, 그리고 전혀 다른 개미. 도대체 이 두 가지가 공통으로 연상하는 게 뭘까? 답안 들어주십시오. 주식 맞습니까? 주식 정답일까요? 주식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키워드 2개만 보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90명의 학생에게 재도전 기회가 돌아갑니다. 재도전 기회 이후 드리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부활의 기회가 없으니 더 신중하게 풀어주세요. 오늘 도전 경제 골든벨에 참가하는 많은 학생의 꿈은 CEO라고 합니다.
CEO는 이것 이규제큐티브 오피서의 약자인데요. CEO에서 C는 어떤 단어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코맨드, Chief, Company, Crown. 미리 오늘 참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장래희망으로 CEO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CEO, 우리말로 하면 최고 경영자라는 뜻인데 CEO에서 C는 보기 4가지 중에 어떤 단어의 머리 글자일까?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확인해보죠. 정답은 치프입니다. CEO는 치프 이규제큐티브 오피서의 약자죠. 한수 학생, 한수 학생의 꿈은 뭡니까? CEO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이랑 진학이랑 나뉘어지는데 이게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전부 다 그러니까 3학년 졸업생들은 다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취업하고 진학하고. 근데 저는 먼저 사회에 나가서 CEO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취업을 선택했어요. 처음에 그 합격했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때의 기분 어땠나요? 엄청 떨리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부모님께서 정장도 사주시고 그래서 일단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고 그러려고 생각 중이에요. 같은 부서에 있는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한테 미리 한번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한 취업한 지 한 3주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잘 하고 있을지 실수를 많이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것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출신 학교와 토익 점수, 자격증 소지 여부, 인턴 경험 등 직장을 구할 때 요구되는 평가 요소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현상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스펙입니다. 우리 이나 양 스펙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손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저희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요. 어유,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손에 들어있는 게 또 있고, 그죠? 총 몇 개예요? 14개요. 14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앞에 세진 양도 자격증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전 12개 정도.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에요? 우리 이나 양은 컴퓨터인데. 저는 컴퓨터랑 회계 중심으로 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요. 회계 쪽으로는 어떤 자격증들이 있나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산회계 운용사,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기업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역시 진우군은 어떤 자격증? 일단 몇 개? 전 4개. 4개. 어려운 거 위주로 집중한 건가요? 네, 약간 금융 자격증인데요. 예.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은행 FP. 네. 이렇게 4개. 오, 옆에 친구들이 우와 이래요. 우리 진우군이 생각하는 나의 스펙, 내가 생각하는 스펙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스펙은 그냥 제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아닐까 해요. 네. 그냥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저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는 스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VCR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조세박물관입니다. 조세박물관에는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조세제도의 내용과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조세박물관에는 청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원서인데요. 청원서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제출한 민원 서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청원서는 이 제도 개혁 이후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 장으로 작성하고 판결문도 돌려받던 형식의 문서가 이것 이후에는 용지도 규격화되고 국한문이 혼용되는 등 근대화되었는데요. 1894년부터 단행되었던 근대적 제도 개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을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맞습니까? 정답은 가보개혁 또는 가보경장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미국의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는 죽기 전 자신의 재산 90%를 기부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사회적 신분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의무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구슬양, 이름이 굉장히 예쁘네요. 손구슬, 그죠?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가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나름 해석하면 구슬처럼 잘 굴러서 잘 살라는 평탄하게. 구슬양도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나중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네,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 돼서 진짜 큰 시설 차린 거 꿈이에요. 그래요. 사회복지사가 된 꿈. 아빠가 초등학교 때 큰 사고가 나셔서 하반신 지체 마비 되셔서 장애인 종합체육관 다니시는데요. 좀 종종 따라다니니까 점점 뭐 저절로 마음 먹게 됐어요. 아버지께, 몸이 불편하신 우리 아버지께 구슬양이 좀 인사를 드려봅시다. 네, 아빠 잘 키워줘서 고맙고요.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아빠 나 일본에서 떨어지고 패자부활전 또 일본에 떨어졌어. 이것은 특정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회사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독특한 경영 비법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뛰어난 상대에게서 배울 것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측정 기준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경영 기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롤 모델을 정해서 이걸 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배우곤 하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불러주십시오. 정답은 벤치마킹입니다. 도전 경제 골든벨 최후의 3인이 결정됐습니다. 39번 문제에서 도전 경제 골든벨 최후의 3인 결정. 전국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대표하여 서태호가 도전한다. 파이팅! 상업계열 특성화고의 힘을 보여주겠다. 서태호. 부산을 대표해서 왔다. 여기서 떨어질 수 없다. 파이팅! 이제 나의 목표는 골든벨이다. 최재호.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대표해서 골든벨을 꼭 울리겠습니다. 화이팅! 지성과 미모를 갖춘 실력자 최진실. 도전 경제 골든벨 최후 3인의 승부가 시작된다. 1년여 만에 이것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폐지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가격 편차에 따른 소비자 혼란이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가격을 쓰는 건데요. 가격의 이름이죠. 오픈 프라이스가 폐지되면서 이것이 다시 부활했어요. 자, 최후의 3인이 가려지고 난 이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학생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요? 답판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목포에서 왔어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누가 이 모습 보시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엄마랑 친구들. 엄마가 일하세요 혹시? 네. 어머니가 어떤 일 하시나요? 김밥집 하세요. 엄마에게 한마디 할까요? 어머니가 아주 큰 선물이 되실 거예요. 엄마 그동안 끼워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답이 갈렸어요. 남학생은 권장 소비자 가격, 여학생은 소비자 가격. 어느 쪽입니까? 정답은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스턴 차 사건 맞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것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투자 기법을 가리키는데요. 정답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물물 교환 대신 화폐를 쓰듯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에도 화폐를 사용해서 대금을 결제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쓰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불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요. 2차 세계전쟁 이후에는 달러를 이것으로 삼아서 국제 무역을 결제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란히 지금 정답 행진을 펼쳐오다가 이번 문제가 조금 고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판을 들어서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태우 학생은 근축통화라고 썼고요. 재호 학생은 기축통화라고 썼습니다. 재호군, 옆에 있는 서태우 군하고 답이 나뉘었거든요. 지금 감이 어떤가요?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느낌으로는 누가 정답일 것 같아요? 아무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떨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재호 학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는 문제를 풀다가 오늘 코피를 쏟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골든벨 울려야겠다고. 태호 학생에게는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여기 둘 중에서 누가 맞추든지 골든벨 한번 울려보자. 오, 멋집니다. 그래요. 우리 태호 학생도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교가 그래도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좀 인지도가 또 있다고 너무 자만하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다른 지방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들 너희들보다 뛰어나고 다들 공부도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너희들도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기축통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싸워준 서태우 학생에게도 다시 한번
최후의 1인이 결정됐습니다. 도전 경제 골든벨 최후의 1인 탄생. 최후의 1인에게는 지식 실크로드 대장정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받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이로 된 이것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자 이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인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답판에 5글자 세금 계산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정답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번 문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커리어 문제입니다. 최재우 학생이 이번 문제를 통과하게 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올해 피치는 한국의 이것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문제가 채 다 나가기 전에 답판을 채우고 펜을 놓습니다. 자신 있다는 뜻일 텐데 아주 중요한 순간 결단력을 발휘하네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국가신용 등급. 정답은 국가신용등급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문제를 마쳤습니다.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계획을 세우고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왕실 종친과 재상 이하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폐를 유발해 백성들의 원망을 샀는데요. 이 강제 기부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거둬들인 강제 기부금의 이름을 쓰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초성은 이응, 니은, 지읒입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원납전. 재욱은 힌트를 듣자마자 빠르게 답을 적었는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원래 역사에 좀 많이 약한데 예. 국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기억이 나서 적었습니다. 답에 대한 확신을 퍼센트로 좀 표현해 본다면 몇 퍼센트 확신해요? 97%. 97%. 그럼 3%에는 뭐가 있나요? 제가 역사에 약하니까 아무래도. 약하니까 3%의 여지는 남겨둡니다. 맞습니까? 정답은 원납전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거시 경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 수축, 침체, 회복을 반복하는 현상을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침체에 빠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48번 문제 최재호 군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더블딥 아주 큼지막하게 답을 적었습니다. 더블딥 맞습니까? 정답은
더블딥입니다. 네, 더블딥 정답을 맞히고 골든벨 직전의 문제인 49번 문제로 향합니다. 이것은 대공황이나 9.11 테러 사건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 금융분석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두루 쓰이게 되는데요.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등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경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예외적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은유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답판을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블랙스완. 우리말로 하면 검은 백조죠. 이 문제를 블랙스완으로 마치게 되면 50번 영의 골든벨 문제로 향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블랙스완입니다. 네, 49번 문제를 마쳤습니다. 50번 영의 골든벨 문제에 도전합니다. 다섯 개의 문제통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십시오. 최재호 학생의 마지막 선택은 파란색 통, 불자가 쓰여져 있는 파란색 통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자이신 국세청장께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최재호 학생은 명예의 전당 직전의 자리로 행진해 주십시오. 도전 경제 골든벨 최후의 1인 최재호. 과연 제83대 골든벨에 등극할 수 있을까? 가자자 파이팅! 이제 골든벨에 도전한다. 오늘 골든벨 문제 출제를 위해서 이현동 국세청장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100명의 학생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경제 주역들입니다. 도전 경제 골든벨을 통해 세금과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훌륭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재호 학생이 꼭 골든벨을 울려 상업계열 고교와 특성화 교구와 함께 학생들의 명예를 한껏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최재호 학생 파이팅! 골든벨 문제입니다. 이것은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이 나일강 하구에 있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비석 조각입니다. 비석에는 사제들의 조세를 면제해 준 것을 포함해서 국왕 프롤레마이오스 5세의 언덕이 새겨져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 이 비석 조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골든벨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골든벨 문제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된 어떤 비석 조각의 이름을 쓰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맞춰야만 영의 83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면서 10초의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골든벨 문제 최재호 군의 마지막 선택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마지막 답안에는 브릿지스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브릿지스톤이 맞다면 83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브릿지스톤 정답입니까? 정답은 로제타 스톤입니다. 네, 정답은 로제타 스톤이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참여기회, GS 칼텍스 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 한사대학교 미국 롱비치어학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 장학금과 해외 배낭연수비를, 학교에는 LED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자, 오늘 도전 경제 골든벨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부산 컴퓨터과학고 2학년 최재호 군입니다. 네. 아깝게 골든벨을 못 울렸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골든벨은 못 올렸지만 이 마지막 문제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네. 문제를 푸는 내내 느꼈지만 이 듬직한 모습, 지금 골든벨을 울리지 못한 이 순간에도 이 듬직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듬직한 뚝심으로 앞으로 꾸고 있는 꿈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장래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 패드 같은 게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런 걸 쓰는 사람은 많은데 좀 차별받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후회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앱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모바일 프로그래머의 꿈을 결정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따뜻한 친구 만나서 저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그리고 최후의 2인이었죠. 우리 태호 군도 빛나는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태호 군이 직접 꽃다발과 상패로 최후의 1인을 축하해 주시죠. 네, 오늘 비록 골든벨 문턱에서 아깝게 좌절을 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 아쉬움을 덜어줄 친구들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알았어, 빨리 갈게 그럼. 아이고.